분들도 계시고 6.25를 기리고자 하는 지금의 대한민국 시민들이 모여 있으니까요. 여러분들이 저희 질서를 따라 주셔야 돼요. 네, 비켓 한 장씩 빨리 지시고, 누군가가 이제 구호를 외칠 때면 여러분들이 중국 공산당은 6.25 침략에 대해서 사과를 하고 이 땅에서 당장 떠나라 하면 여러분들이 피켓을 딱 얼굴 높이로 드시고 떠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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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 번을 하시는 거예요. 다시 한번 제가 한번 해볼게요. 중국 공산당은 6.25 침략에 사죄를 하고 대한민국에서 당장 떠나라. 소리를 제가 강내면 잘 안 들려요. 그래서 맞춰서 할 겁니다. 떠나라! 저를 보시는 거예요. 자, 다시 한번 이렇게 여러분요, 피켓을 가만히 쥐고 떠나라 이렇게 하면 이가 죽은 사람들이에요. 멀리서는 죽은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마네킹이 있는 거예요. 피켓을 흔드셔. 떠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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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다시 한번. 니 언제 한번 저 중국 공산당에 큰 소리 쳐보겠어? 이때나 쳐봐야지. 떠나라! 예, 멋있습니다. 되게 다 됐습니까? 진행을 할게요. 2023년 6월 25일 오늘 저희 6.25 전쟁이 발발한 73주년을 맞이해가지고 이 명동에 자리 잡고 있는 중국 공산당에게 대한민국의 시민들의 목소리를 전하고자 이 자리에서 집회를 만들었습니다. 저희가 해마다 이 중국 대사관 앞에서 이 1인시 기자회견 집회를 해왔는데 제가 아마 한 6년 전에는 이 앞에서 경찰에 고발을 당해가지고 약식 재판에 넘겨서 벌금형에 처해지는 그 형배를 당했어요. 그 이유는 제가 생각하는 이유는 중공기를 찢었기 때문일 텐데 저를 고발한 경찰의 이유는 불법 집회를 했다라는 이유였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도 또 했고 그 다음에도 또 했고 코로나 때문에 2번을 못했어요. 코로나가 끝난 올해 또 저희가 이 자리에서 이 집회를 지금 진행을 할 건데 여러분들이 뜨거운 날씨에도 이 자리에 와주신 여기 탈북민 분들하고 또 많은 우리 시민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날씨가 뜨겁지만 여러분들이 조금만 좀 견뎌서 저희 행사에 잘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순서는 국민의례, 국민의례는 국기에 대한 경례, 국기는 여기 스크린에서 나올 겁니다. 두 번째로 애국가는 오늘 1절부터 4절까지 다 할 거고요. 그리고 순국 선열들에 대한 묵념이 있을 것이고 그리고 중간중간에 또 6.25를 기리는 비목이라는 노래와 6.25의 노래가 또 있어요. 그리고 또 아까 제가 호명했던 분들의 이제 연사 발언들이 있을 텐데 저희가 질서 있게 끝나면 정말 멋있게 빠른 시간에 여러분들이 지르사지 않고 뜨겁지 않게 끝낼 수가 있고 중국 공산당이 지금 CCTV나 다른 똘마니를 보내가지고 이거 보고 있어. 자, 중국 공산당의 대사가 저 새끼들 뭐하는가 보라 해가지고 어느 놈이 요 안에 있어. 요 어딘가 보이지 않는데 숨어 있어도 한쪽 눈깔 감고 한쪽 눈깔을 보고 있어 우리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멋있게 해야 돼. 이 순서로 진행을 할 겁니다. 자, 그러면 저희 오늘 행사를 진행을 할게요. 첫 순서로 국민노래가 있겠습니다. 국민노래는 제 뒤에 있는 스크린에 국기에 대한 경례로 시작할 텐데 잠시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고 국기에 대하여 경례. 나는 자랑스러운 희극기야. 자유롭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의 무궁한 영광을 위하여 충성을 다할 것을 굳게 다짐합니다.
바로 다음은 애국가가 있겠습니다. 우리 애국가는 이계 원장님께서 불러주실 거고요. 1절부터 4절까지 여러분들 함께 해주십시오. 같이 크게 부르십시다. 예, 다음은 순극 선열들에 대한 묵념이 있겠습니다. 일단 차렷 묵념.
바로 앉으십시오. 예, 오늘 여기 그 연사분들이 또 의외로 좀 많으세요. 그래서 이제 모든 분들이 올라오면 막 가슴에 어린 말들을 막 하고 싶은 게 많으실 텐데 그 말을 내가 다 해버리면 다음 사람이 올라와서 할 말이 없어서 그래요. 아시겠죠? 그래서 한 가지씩만 3분부터 5분 동안에 발언 시간을 드릴 테니까 그렇게 좀 따라주시고요. 제가 순서를 잠깐만 한 명씩 뒤로 미루겠습니다. 저희가 제일 먼저 이 젊은 청년의 목소리를 좀 먼저 듣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순서를 한 명씩 좀 늦출 겁니다. 여기 시민단체 군권익보호센터 대표로 있는 우리 강기준 청년의 발언부터 듣도록 할게요. 발언을 하러 올라오는 친구들이 있을 때는요, 여러분들이 잘 아는 사람이 아니다도 박수를 쳐주셔야 돼요. 그래야 용기를 가지고 올라와서 마이크를 잡습니다. 이런 말을 해도 박수를 안 치시는 저 뒤에 그 여기 성주희 씨 누구 손 들어보세요. 성주희 씨 우리 버려난 누구는 어디 갔어요? 손 드시고 박수를 크게 치셔요. 거기서 박수. 왜 박수를 안 치셔? 크게 예. 날씨가 많이 더운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현장에 나와주신 여러분들께 감사 인사드립니다. 6.25 전쟁 73주년을 맞아 대한민국을 침략하고 6.25 전쟁을 장기화시켜 수많은 생명을 빼앗아간 중국 공산당을 규탄하는 목소리를 내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군권익보호센터 대표 강기준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지금 이제 오늘 6.25 전쟁 73주년입니다. 우선 이 땅의 자유와 평화를 지키기 위해 헌신하신 참전용사들과 머나먼 땅에서 당시 이름도 모르는 이 대한민국까지 오셔서 함께 싸워주신 유엔 참전국 용사들께 감사 인사드립니다. 1950년 공산 세력이 자신들의 야욕을 채우기 위해 우리 대한민국을 침략해 우리 한반도를 잿더미로 만들고 사랑하는 가족들과 헤어지게 만들었습니다. 북한의 기습 남침으로 시작된 이 전쟁에서 인천 상륙 작전으로 우리 대한민국이 승리, 통일을 코앞에 두고 중국의 개입으로 이 참혹한 전쟁이 장기화되었습니다. 승리한다는 희망도 잠시 중국의 개입으로 이 한반도 통일을 놓치고 훨씬 더 많은 이산가족과 사상자를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린 이 자리에 섰습니다. 우리 영토를 침략하고 우리 용사들과 죄 없는 민간인들을 학살한 전범국 중국을 절대 용서할 수 없습니다. 우리 민족에게 씻을 수 없는 이 아픔과 상처를 남긴 데 중국은 언젠가 우리 대한민국에게 사죄를 하게 될 것입니다. 얼마 전 천안함 피격 13주기를 맞았었습니다. 우리 서해와 국민들의 안전을 지키다 북한의 기습 월해 공격으로 46명이 전사하고 구조 작업을 하던 한 명이 순직했습니다. 그런데 이에 대해 온갖 막말로 우리 용사들을 욕되게 하는 사람들이 있죠? 우리 전 천안함 함장과 용사들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내고 있습니다. 전 천안함 용사들과 이 함장에게 그리고 우리 국민들에게 그리고 그들의 부모와 자식들에게 부끄럽지도 않습니까? 우리 국민들을 위해 헌신하고 있는 국군들에 대한 감사와 존경이야말로 국군에 대한 도리이자 보답일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구호를 외치고 은혜를 하겠습니다. 전범국 중국은 대한민국에 사죄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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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감사합니다. 네. 저 친구, 그래도 대한민국에 이런 20대의 친구들이 이렇게 얼굴을 드러내고, 저 거대한 중국 공산당 앞에서 사과를 요구할 수 있는 나라가 진정한 자유민주주의 국가라고 보고요. 다음은 우리 허현준 전 행정관님, 박근혜 정부 시절 청와대 행정관으로 역임을 했고, 마이크 좀 보시죠. 자, 박수 한번. 이 또 꼭 제가 또 말을 해야 박수를 치시죠.
박수 안 치시는 분들. 안녕하세요. 작년 이맘때 꼭 이 자리에서 이 중국 대사관을 향해서 외쳤던 그 구호와 또 그 외침이 생각이 납니다. 그때도 우리 이은택 대표가 주관하는 여러 단체들이 함께 이 행사를 주최하고 주관했습니다. 여기 보니까 6.25 역사 바로잡기 시민 모임으로 되어 있는데요. 저도 개인으로 잠깐 참여를 했지만 사실 이걸 준비하는데 굉장한 많은 헌신과 공이 있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분들을 위해서 먼저 박수를 쳐주는 게 순서라고 생각합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왜 이 자리에 저희가 모였을까요? 여기에는 참전용사도 계시고 참전용사의 자녀들도 계시고 또 73년 전에 그 피의 흔적에서 그 아픔의 흔적에서 피의학살에서 그 현장을 듣고 이야기하고 죽어간 사람들을 기억하는 그 후손들이 여기에 있죠. 그런데 중국이 또는 중국 공산당이 단 한 번이라도 6.25 전쟁에서 희생된 우리 유족들에게 사과한 적 있습니까? 그들이 단 한 번이라도 대한민국을 향해서 대한민국 국민을 향해서 정말 많은 사람들을 죽게 한 그 죄를 진심으로 미안하다고 국가를 대표한 중국 인사들이 단 한 번이라도 사과한 적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들은 피해 보상을 단 한 번도 말한 적 없고 사죄한 적이 없습니다. 지금 우리는 73년이 지난 이곳에서 그들의 책임을 묻는 이유는 그 역사적 현장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총칼에 죽어갔음에도 불구하고 단 한 번도 사죄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또 이 자리에 서 있는 이유는 지금 중국의 야만적인 행태를 우리가 지금도 목격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저 중국 땅 안에서 신장 위구르 지역에서 티베트 자치구에서 홍콩에서 그리고 중국 곳곳 본토에서 인종이 학살되고 수많은 사람들이 노예처럼 강제적으로 굴종되는 현실을 보고 있습니다. 그렇죠? 또 중국은 거기에만 자국의 내부의 통제만 하고 있는 것도 아닙니다. 최근에 중국의 비밀 경찰서가 발각되었죠. 중국의 스파이들이 지금 곳곳에 있습니다. 이 주변에도 중국의 스파이들이 있습니다. 이 행사가, 이 주장이, 이 외침이 아마 저 스파이들의 기록에 의해서 중국의 교무판공실, 통일전선부를 이끌고 나가는 교무판공실이라는 조직에 그 중국의 통일전선부 조직에 보고가 될 것입니다. 아, 오늘 이은택 대표가 무슨 구호를 외쳤다, 이런 게 보고가 됩니다. 혹시 여러분들도 기록에 남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역사적 현장에 있습니다. 단 한 번도 사죄하지 않았고 지금도 세계 곳곳에 중화제국주의를 꿈꾸면서 공산 전체주의의 야욕을 버리지 않은 중국이 지금도 마수의 손길을 뻗치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 이곳에 있습니다만 공자학원이 있습니다. 비밀경찰서도 있습니다. 중국이 보내는 고도로 훈련된 유학생도 있습니다. 그리고 지식인들도 있고 언론인 속에도 중국 스파이가 있습니다. 이들을 쫓아내야 되겠죠? 자, 단결된 투쟁만이 주권을 가진 국가의 국민으로서 자기 주권을 지키고자 하는 깨어있는 국민만이 중국 공산당의 야욕, 이것을 우리는 뿌리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책임을 묻고 또 이렇게 칩니다.
한번 이제 같이 외쳐보시죠. 6.25 전쟁 정범국 침략국 중국은 사죄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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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국 공산당의 인종학살 즉각 중단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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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이렇게 외치면서 우리는 중국 대사관 있는 저곳에 한 번만 더 외쳐봅시다. 중국 공산당은 6.25 전쟁 책임 묻고 사죄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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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그 뒤에 현영이네 그게 말리지 말해. 야 현영아, 헤이 현영이, 야 현영이 여기 봐봐라. 소리 안 들려? 뒤에서 그런 애들한테 말리지 마라. 행사가 다 개판 난다. 저 그냥 경찰이 알아서 통제하게 나더라. 어? 야 현영아, 너 그 친구의 그 통제를 해라. 저런 미친 시진핑의 시다들한테 너네 말리면 이 행사가 개판 나는 거야. 저런 한 명 때문에 이 행사가 개판 나면 누가 손해를 봐? 우리가 손해를 봐요. 여기에 경찰이 있는 이유는 여러분들을 지키기 위해서도 있고 질서를 통제하기 위해서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에게 지나가다가 저렇게 중국 애들이 발광을 하면 여러분들이 거기에 대응을 하지 마시고 경찰분들이 알아서 통제를 해주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여기에 집중을 해주세요. 자, 다음은 저희가 우리 손상현 대표님 어디 가세요? 예. 소개는 하시겠지만 어머니가 북한에서 오신 우리 뉴스타운 손상현 대표님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희는 이제 사실 어머니가 고향이 평안북도 해천군입니다. 해방이 되자마자 다 우리 외가는 대한민국을 찾아 내려왔는데 자유를 찾아서 저희 집안 형제들이 그래서 누구보다 반공의식, 멸공의식이 높은 것 같습니다. 오늘 무대에 이렇게 함께 해주신 우리 모든 국민께 중심으로 감사드리고 특히 6.25 참전 모든 영웅들께 이 자리를 빌어서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예, 여러분 지금 종북 주사파와 종중 세력들은 겉으로는 윤석열 정부 퇴진, 윤석열 퇴진을 외치지만 결국 그 이면에는 대한민국의 체제를 정복하겠다는 붉은 마수가 깔려 있습니다. 이제 드디어 쟤네들이 7월 달에 총파업을 선언해놓고 거기에다가 일본의 후쿠시마 폐수를 핵 폐수라 속에서 국민들을 선전선동해서 드디어 전국적으로 민중봉기 내란을 핵책하고 있습니다. 그 어느 때보다 우리가 깨어나셔야 되겠습니다. 오늘 이 자리를 준비하기 위해서 고생하신 우리 이현택 대표, 이런 행사 해보면은 많은 비용이 듭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행사를 준비하신 모두에게 큰 소리를 박수 한번 쳐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이제 무대에 7월부터 지금 내년 총선까지 전쟁을 준비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제 다시 한번 뭉쳐서 마지막 일전을 준비해야 됩니다. 전애들이 반미 반일로 공격하는 것은 대남 통일 전술 전략에 의한 가까운 전술입니다. 여기서 물러나면 절대 안 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당장 사죄라, 이 땅에서 떠나라, 사죄로 그칠 게 아니라 저는 깨어난 애국 국민들이 이제 반격을 시작해야 된다고 주장합니다, 여러분. 그 반격은 6.25 남침 전쟁의 전범들, 1급 전범들에 대한 처벌과 6.25에 대한 피해 배상을 청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안 그렇습니까? 우리가 언제 맨날 공격만 받아야 됩니까? 이제는 6.25 1급 전쟁 범죄에 대해서 그 피해 배상과 1급 전범들을 강력하게 처벌할 것을 대한민국 정부와 모든 국민이 하나로 똘똘 뭉쳐서 박살내야 됩니다.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박살내야 됩니다. 자, 이렇게 하려면 윤석열 정부가 가장 먼저 해야 될 게 하나 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많은 일도 잘했지만 잘한 게 뭡니까? 개성공단 철수였습니다. 이제 좌파들의 논리에 빠지면 안 됩니다. 안보는 미국, 경제는 중국, 이제 다 같습니다. 미국이 뭐라 그랬습니까? 바이든이 안보, 경제, 안보 하나로 갑니다. 미래 전쟁은 반도체 전쟁입니다. 우리는 대만과 미국의 전 세계적인 강력한 반도체 기업들을 갖고 있습니다. 이제 경제와 안보는 하나입니다. 그래서 윤석열 정부가 우리나라 중국에 있는 기업들을 모두 철수하라고 지시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기업이 중국에서 철수하고 나면 우리는 뭘 해야 됩니까, 여러분? 대한민국에 있는 중국 기업들의 자산을 통제하라고 묶어두고 그 재산을 모두 몰수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몰수해야 됩니다. 누구는 그럽니다. 이거 하면서 실효이냐? 실효 없어도 당연히 해야 됩니다. 안 그렇습니까? 해야 됩니다. 주권 국가라면 당당하게 우리의 주권을 전 세계 아니고 진정한 자유민주주의를 우리가 수립합시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저는 오늘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저 다음은 우리 환경구 애국순찰팀 단장님 좀 모시겠습니다. 참 오랫동안 모두 여기 계신 분들 대부분 다 이제 광장에서 고생 많으시고 뭐 나가밤이 따로 없고 주말도 없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분들이 오늘 이 자리에 올라오는데 여러분들도 함께 호응도 해주시고 그러면 더 뜨거울 것 같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상당히 무더운 날씨임에도 불구하고 우리 자유우파 시민들 이렇게 주요한, 어찌 보면 6.25는 우리에게는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하루도 잊지 못할 그러한 역사적 사실임에도 불구하고 어느 순간 좌익 정권이 등극하면서 우리에게 6.25라는 말이 새삼 느껴지는 또 그러한 즈음에 새 정부가 들어오면서 오늘 모처럼 이러한 뜻깊은 행사를 주관하는 우리 이은택 대표, 함께 하시는 모든 분들 다시 한번 시민사회에서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분명한 사실은요, 지금 우리 대한민국은 3000년 동안 이 중국이라는 중국 공산당에 의해서 조상 대대로 갑질을 당했고, 그리고 900번이 넘는 외세의 침략이 주로 중국에 의해서 이루어졌던 것이 대한민국 역사입니다. 분명한 사실은 그 갑질이 현재 진행형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절대 망각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우리가 내부의 적이 지금 중국과 부합하고 있다는 사실을 이번 윤석열 정부가, 우리 국민 모두가 여야가 똘똘 뭉쳐서라도 이번 부산 엑스포는 정말 우리가 주관해야 되고 우리가 찾아와야 되는 경제적 그리고 국가적 위상의 부산 엑스포 유치입니다. 그런데 대치에서도 여러분들 저 중국과 부합해서 은근 우리 부산 엑스포를 반대하고 성사 불가능하기만을 기다리는 그러한 정치권이 있습니다. 그 자들이 바로 이재명 당 아닙니까,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사우디에게 좀 늦게 출범했지만 이 부산 엑스포 문화계에서도 그리고 예술계 그리고 정치권에서도 또 윤석열 정부는 고군분투하면서 지금 다 잡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중국과 북한이 지금 대한민국의 부산 유치를 우회적인 방법으로 방해하고 있다는 것은 이미 대한민국 국민들은 간파하고 있는 사실입니다. 얼마 전에 이자이민이 이 이재명이라는 자가 바로 이 옆에 대사관에서 정말 우리 국민들의 자존감을 박탈하고 그리고 우리 국민들을 분노케 했던 그러한 조아림의 모습을 보면서 여기 나와 있는 우리 국민 모두가 분노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제가 시민사회에서 한 가지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 중국은 현재도 대놓고 내정간 습지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부합하는 것이 바로 이재명과 이재명 당 아닙니까? 지금 후쿠시마 오염수, 후쿠시마 처리수가 두렵습니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저는 이 자리에서 마시라고 그러면 여러분들 앞에서 당당하게 두 컵, 세 컵 마실 수 있습니다. 그보다 더 무서운 것이 바로 정치권의 오염수 이재명이 아닙니까, 여러분? 정치권의 오염수가 우리
우리 국민 모두를 말살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들 분명히 아셔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이 중국은 대대로 갑질이지만 현재에도 매우 심각하리만큼 대한민국의 국간을 빼먹고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것이 우리 국민들을 헐벗고 힘들어하고 있는 우리 국책사업 중에 하나인 국가의료보험이 체계가 무너지고 있습니다. 그 체계에 무너진 바로 이 국가를 털어먹고 있는 자들이 중국 공산당 아닙니까? 지금 대한민국 정부와 여당은 이 중국의 내정 가속과 함께 상호주의에도 입각해서도 전혀 말이 되지 않는 이 중국인들이 대한민국 내세에 대놓고 이 참정권, 이 참정권을 반드시 박탈해야 됩니다, 여러분! 대한민국의 지자체, 지금 여러분들 곳곳에서 지금 우리 국민들이 힘들어하고 있는 그 즈음에 대한민국의 이 광역시도단체 지자체장들의 투표에 왜 중국인들이 투표권을 남발한단 말입니까, 여러분? 윤석열 정부의 반정부 투쟁에 왜 중국인들이 나온단 말입니까, 여러분? 이것들이 바로 주범 아닙니까? 이것들에게 면죄부를 주고 멍석을 깔아준 게 이재명당 아닙니까, 여러분? 여러분 정신 바짝 차려야 됩니다. 중국인들은 지금 우리 국민들에게 어느 교민들에게도 중국 공산당의 참정권을 허락하지 않고 있습니다. 상호주의에서도 말이 안 되고 대한민국의 이재명 당은 얼마 전에 중국 유학생들에게 영주권과 국적을 부여하는 법까지도 발의하려고 했던 거 여러분들 아시지 않습니까? 이것을 막은 것이 윤석열 정부 아닙니까, 여러분? 똘똘 뭉쳐야 됩니다. 오늘 73주기 6.25를 통해서 이것을 기화로 해서 이 중국인들의 민낯을 더더욱 많이 알리겠습니다. 하나 되어서 이 중국의 갑질, 현재 진행형인 이 중국의 못된 포장머리 반드시 구출합시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저희가 그 뒤에 현영이 어이 뒤에 현영아, 너 친구 2명 홍시야 같이 오라. 나와. 그리고 저희가 이제 행사를 하다 보면 순서가 이 자리에서 바뀔 수도 있어요. 그래서 조금 여기 이름이 호명돼서 올라오셔야 되는 분들 조금 기다려 주시고요. 이게 원장님 비목이 전화 통합니까? 감수 비목 준비하고 저희 비목이라는 노래 하나 좀 가야 되겠어요. 계속 연사만 하오면 좀 지루할 수도 있어서 저희가 6.25를 기억하는 노래 비목이라는 노래를 중간에 좀 하도록 고맙고요. 현영이 올라오고, 현영이 어디 갔어요? 둘 같이 올라와. 너는 있고, 너도 올라와. 올라와, 일단 올라와. 원장님 노래를 하고, 저희가 요거는 알려드릴게요. 원장님이 이제 비목이라는 노래를 할 때 여기 젊은 친구들이 가만히 뒤에 서 있고, 요 원장님 노래가 끝난 다음에 저희가 이제 인공기를 찍는 퍼포먼스를 하고, 다음에 연사분들을 모실 테니까 그렇게 하시고, 그 연사분들이 또 한 2-3분 하다가 다음에 퍼포먼스를 하고, 또 원장님이 6.25 노래 한 번 더 해주시고요. 자, 비목 준비, 강수. 제 비목은 가사 그대로, 제목 그대로 우리 그 6.25 때 저 젊은 우리 아들들과 또 외국에서 우리나라가 어디 있는지도 몰랐던 외국에서 이렇게 쓸쓸히 정말 이게 전쟁 중에 죽어간 우리 그래도 나무 피로, 그러니까 아주 정말 슬픈 일이에요. 근데 그 가사를 지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한번 들어보세요.
봄노루 산 울린 달빛 타고 흐르는 밤 홀로서 천막강에 울어지친 이목이여 그의 날 천지스러운 추억을 애달파 천연아라리 우리 강수 씨, 혹시 이거 북한 깃발 좀 찢을 건데 무슨 좀 자그마한 반주 같은 거 쓱 흐르면 좀 안 좋을까? 미안하다. 갑자기 그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이거 그냥 찢으면 되게 밋밋할 것 같아. 그죠? 뭐 어떤 좀 이런 중후한 음악이 쓱 흐르면서 소리 너무 세게 올리지 마라. 이 소리는 약하게 깔아라. 강수야, 이제 그 노래 유교의 노래를 일단 반주로 쓱 깔아. 살짝 깔아라. 제가 이거 찢을 때 마이크를 여기다 쫙 찢는 소리가 될 거예요. 이게 천이 되게 소리가 좋아요. 얼굴 네가 쫙 들어가고 이제 중국 깃발을 찢는 퍼포먼스가 있겠습니다. 강수가인가? 이거를 끝에는 남겨놔라. 불안불안하게. 천천히 쿠팡이 하지마. 천천히 줄여 밟아야 돼. 너무 빨리 죽이면 안 돼. 천천히. 나중에 봐. 요 소리는 조금 낮춰서 깔고 이가 찢어지는 소리가 잘 들려야 돼. 마이크로. 마이크 소리 올려주고.
친구들에게 이게 이렇게 돼버리네요. 이거 이거 목에다가 걸면 정신 나간 사람들이 이런 것처럼 목에다 걸고 노란 해바라기를 머리다가 달고 다니죠. 정신 나간 깃발을 한번 찢어보는 퍼포먼스를 했고, 이 친구들에게 박수 한번 좀. 예. 자, 이 친구들 내려가는데 여러분들이 박수 한번 좀 더 쳐주시고요. 예, 오늘 대한민국이 전국에서 오늘부터 일주일 동안의 장마를 칩니다. 그 앞에 사람들이 올라오는데 통로 열어주세요. 사람들이 올라오는 통로를 열어주세요. 통로 막지 마세요. 통로 막지 마십시오. 그 일주일 동안에 여러분들 장마가 진대요. 그런데 원래 전국에서 오늘부터 장마인데요. 이 자리만 오늘 비가 안 와요. 다른 데는 오늘부터 장마를 칩니다. 아시죠? 다 들으셨어요? 어떤 분들은 제가 거짓말을 치는 줄 알고 있는데 분명히 오늘부터 일주일 동안에 장마를 친다고 했어요. 여기는 오늘만 비를 안 오고 내일부터 비가 와요. 자, 다음은요, 우리 일파만파 회장님 먼저 좀 올라오십시오. 어디 갔습니까? 예, 뛰지 마시고 천천히 올라오십시오. 다음은 우리 한민호 대표님 준비해 주시고요. 이은택 대표님께서 갑자기 부르는 통에 숨이 찹니다. 자, 73년 전 오늘도 일요일이었습니다. 바로 73년 이날 일요일 아침에 북한군들이 중공과 소련의 사주를 받아가지고 남침을 했습니다. 우리 이 사실을 잊을 분은 여기 아무도 안 계십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이후에 그 폐허 속에서 3년 반 동안에 지난 폐허 이후에 우리나라는 어땠습니까? 국민소득 90불의 나라에서 이승만 건국 대통령, 박정희 고국 대통령을 거치면서 지금 현재 32,000불의 세계 G5, G7이라는 정도까지 발전을 했습니다. 바로 여러분들의 덕수입니다. 여러분들이 일으킨 정권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다 같이 자축의 박수 한번 칩시다. 그런데 지금 어떤 현상이 우리나라에 벌어지고 있습니까? 종북 좌파들, 그동안에 이뤄왔던 기록을 모르는, 기록을 부정하는 종북 좌파들은 어떠한 주장을 하고 있습니까? 자, 그런 것들을 다 일일이 다 논하기에는 한이 없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중국에 관한 얘기이기 때문에 과연 지금 우리나라가 중국이랑은 어떤 관계에 있는 거냐, 특히 경제적인 측면에서 중국은 14억의 대국인 것만은 사실입니다. 또 중국이 깨어나서 경제 성장을 이루는 동안에 우리는 물건도 참 많이 팔아먹었습니다. 진짜 엄청나게 팔아먹었습니다. 또 중국의 싼 물건도 우리나라로 들어와서 많이 혜택을 받은 것만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앞으로도 계속 그럴 것이냐, 그건 별개의 문제입니다. 지금 현재는 중국도 우리에게 중간재를 팔고 있고 우리도 중국에 중간재를 팔고 있습니다. 전 세계의 무역 국가 중에서 서로 간의 상호 간의 교류에 의해서 서로 발전을 시켜나가야지 누구 하나 독불장군으로 나간 사람 없습니다. 여러분 간단히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나라에 삼성반도체, 삼성전자, 하이닉스 중국의 공장이 있습니다. 그 공장에서 생산량의 약 40% 정도를 갖다가 중국에 공급을 합니다. 중국도 이 하이닉스나 삼성전자의 반도체가 없으면 여러 가지 제품을 생산을 못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상호 호혜적인 관계이기 때문에 이제는 누구에게 더 덕이 되느냐, 누가 더 경제적인 논리로 이득을 살 수 있는 것이냐에 따라서 접근할 수밖에 없고, 그렇게 가는 것이 우리가 앞으로 지속적으로 중국이랑 관계를 유지해 나갈 수 있는 길입니다. 그러나 최근에 나타났던 사실 한번 보십시오. 중국에 초청을 가가지고 3박 4일 동안 9끼를 식사 중에서 6끼를 지 혼자 밥 처먹는 그런 사람이 누구 있습니까?
제가 그 말씀 안 드려도 잘 아실 겁니다. 또 같이 간 공식 수행원 중에서 어느 기사가 중국 놈들에 의해 가지고 짓밟혔는데도 말 한마디 못하고 당하고 나오는 그런 사람을 우리가 대통령으로 믿고 있었으니 이게 제대로 될 리 있겠습니까? 이건 아닙니다. 또 최근에 한번 보십시다. 조금 아까 북한 괴뢰기에 찍기 퍼포먼스를 했어나만 뒷제명이라는 자, 일명 뒷제명이라는 자가 싱하이밍이라는 일개 중국의 국장급 정도밖에 안 되는 중국 대사입니다. 우리나라 야당 대표는 밉든 곱든 국가 권력서의 8위입니다. 국가 권력서의 8위에 위치한 자가 싱하이밍이라는 국장급을 부르는 대사의 공간에 찾아가서 15분 정도 조아리면서 받아쓰면서 훈계를 받아오는 그러한 자세, 바로 그러한 자세가 자대주의고 국적 자세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자, 길게 얘기할 거 없습니다. 여러 가지 사안이 많습니다만은 그러한 얘기를 다 하자면 아니었고, 지금 당장 우리한테 필요한 사항은 뭐합니까? 지금 당장 우리는 뭘 해야 됩니까? 저는 이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물러가라, 싱하이밍 가라, 그건 지발로 가는 것도 소용이 없습니다. 우리가 주도가 돼가지고 싱하이밍을 당장 추방해야 됩니다. 제가 구호 하나 외치겠습니다. 싱하이밍을 추방하라 하면은 여러분도 싱하이밍을 추방하라고 세 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싱하이밍을 당장 추방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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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운 날씨에 대단히 수고 많으십니다. 감사합니다. 열공! 다음은 우리 한민호 대표님. 예. 좋습니다. 각자 제 갈 길 가서는 예,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빨갱이들을 전쟁 없이 몰아낼 수 있을까요? 저는 불행하게도 우리가 전쟁을 거쳐야지만 빨갱이들을 제거할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쟁 준비를 해야 돼요. 다만 우리가 총칼을 들이대는 그런 전쟁을 하기 전까지는 빨갱이들이랑 뭘로 싸워야 할까요? 말로 싸우는 거죠, 말로. 우리가 우리 국민들 중에 30% 40%는 중국 공산당의 선전선동에 넘어간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을 제정신이 들게끔 하려면 뭐가 필요할까요? 역시 우리가 말을 잘해야 됩니다. 말을 잘하기 위해서는 여러분 정확한 사실을 많이 알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빨갱이들을 없애자라고 외치기도 해야 되겠습니다만 그것만 가지고는 부족하고 우리가 공부를 열심히 해야 돼. 그래서 오늘 여러분 우리가 빨갱이들이랑 싸울 때 꼭 필요한 지식 몇 가지만 시간이 없어서 아주 빠른 속도로 말씀을 드릴 테니까 여러분들 이 자리에서 외우려고 노력을 하시고 잘 안 되겠죠? 유튜브 보시면서 꼭 복습을 하시길 바랍니다. 첫째 6.25는 우리가 잘 모르는 건데 처음부터 끝까지 중공군과의 싸움이었어요. 남침 전에 중공군의 최정예부대 8로군 소속의 3개 사단을 북한 괴뢰군에 편입해서 걔들이 선봉에 섰었습니다. 이렇게 6.25는 처음부터 중공군 정예부대랑 싸우기 시작한 거예요. 휴전까지 중공군이 몇 명 참전했는지 아십니까? 300만 명이 참전했습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6.25는 처음부터 끝까지 중국 공산당과의 전쟁이었습니다. 오늘날 북한이 30개 내지 100개 핵탄두를 가지고 있고 각종 미사일을 개발했습니다. 이거 누가 도와준 걸까요? 중국 공산당이 도와주지 않았으면 불가능했습니다. 오늘날 북한의 핵미사일 무장은 전적으로 중국 공산당의 공작이다. 이름은 우리가 잊으면 안 되겠습니다. 우리가 박근혜 대통령 때 사드를 배치했다고 발광을 떨었는데 중국 공산당은 우리를 겨냥해서 사드보다 훨씬 더 많은 숫자의 레이더를 배치했고 핵미사일을 배치해놨습니다. 중국 공산당은 또 고구려 발해가 자기네 역사였다라고 주장을 하고 심지어는 최근에 시진핑이 뭐라고 그랬어요? 한반도 자체가 중국의 영토였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또 아리랑, 김치, 한복을 비롯해서 대한민국의 고유 문화가 다 자기네 거라고 우기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또 뭐가 자기네 거라고 우겼을까요,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삼겹살이 자기네 거라고 우겼어요. 중국 공산당은 통일전선 공작기구 공작원 39개,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겁니다. 공작원 39개를 배치해서 통일전선 공작을 펼치고 전국 곳곳에서 간첩을 양성하고 있습니다. 중국 공산당은 대한민국을 저 티베트나 위구르처럼 자기네 속국으로 만들려는 게 속셈입니다. 우리 입장을 간단하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중국 공산당은 우리가 오늘 중국 공산당을 규탄하기 위해서 이렇게 모였지만 결코 만만한 집단이 아닙니다. 인류 역사상 최강의 독재 집단이고 최악의 깡패 조폭 집단입니다. 전 세계를 상대로 도둑질, 강도질, 깡패질하는 조폭에 우리 힘으로는 결코 이것들을 싸워서 이겨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 역사 이래 최강의 조폭 집단과 맞서 싸우기 위해서는 우리가 자유민주주의 인권이라는 가치를 공유하는 미국, 일본과 동맹을 맺어서 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한미일 가치, 기술, 경제, 안보 동맹을 강화하는 윤석열 정부의 외교 안보 정책을 우리가 강력하게 응원을 해야 됩니다. 물론 우리가 마음에 안 드는 것도 있습니다만 그건 그거대로 비판을 하되 한미일 동맹을 더욱 강화하고자 하는 윤석열 정부의 외교 안보 정책을 강력하게 지지를 해야 된다, 이런 말씀드립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며칠 전에 싱하이밍에 대해서 점잖게 결코 용서할 수 없다, 나가야 된다라고 말을 했어요. 싱하이밍을 만약에 우리가 추방하지 못하면 대한민국의 국격이 무너지고 중국 공산당은 물론 전 세계가 우리를 만만하게 볼 겁니다. 저는 윤석열 정부가 싱하이밍을 내쫓을 거라고 믿습니다만 반드시 내쫓아야 합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 싱하이밍이 만약에 나가면 그 다음 중국 대사로 누가 올 건가? 벌써 한 놈이 거론되고 있어요. 지금 버마의 중국 대사로 있는 천하이라는 놈이 있습니다. 이 자식은 뭐라고 얘기했냐? 우리한테 소국이 대국에 대항해서야 되겠냐? 사드를 배치하면 엄청난 고통을 주겠다, 이따위 막말을 공개적으로 한 새끼입니다. 천하이는 절대로 대한민국에 발을 들이게해서 안 됩니다. 대사는커녕 대한민국에 여행도 오게 해서는 안 돼요. 만약에 천하이를 이 한국 대사로 배치한다는 얘기가 들리는 순간 우리가 골겨야 됩니다. 윤석열 정부에 경고합니다. 싱하이밍이라는 늑대를 내쫓고 천하이라는 호랑이를 들이밀면은 윤석열 정부를 더 이상 지지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싱하이밍한테 아양 떨면서 후쿠시마 처리수 방류 문제 공동 대응하자, 어떤 놈이 말했습니까, 여러분? 직제명! 직제명이라 했습니다. 반일 선동에 부역하고 외세를 끌어들여서 반란을 도모한 놈입니다. 후쿠시마 괴담은 여러분 이거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후쿠시마 괴담은 중국 공산당, 또 북한, 그리고 남한의 주사파가 한미일 동맹을 깨기 위해서 만들어낸 거짓말 선동입니다. 이 만약에 후쿠시마 선동에 우리가 밀리게 되면은 큰일 나는 거예요. 반드시 이겨내야 됩니다. 이 광우병 난동을 주도한 195개 단체가 후쿠시마 괴담을 지금 전파하고 있습니다. 이 아시아의 중국 공산당, 북한 괴뢰 도당, 또 대한민국의 주사파 빨갱이 새끼들이 다 같이 벌기했습니다. 이 후쿠시마 괴담은 어쩌면 최후의 전쟁일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후쿠시마에서 지금 일본 원전에서 처리수 방류한다고 그러는데 그건 안전하다는 게 이미 대규모 실험을 통해서 입증이 됐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2011년에 사고가 나가지고 아무 대책 없이 2년 동안이나 그 오염수를 콸콸콸콸 방류했어요. 그래서 지금 12년이 흘렀습니다. 무슨 일이 생겼습니까, 여러분? 아무 일도 안 생겼습니다. 지금 그때 내보낸 원전수의 1000분의 1도 안 되는 그거를 더 처리를 해서 내보내겠다고 하는데 시비를 거는 놈들이 바로 빨갱이 새끼들입니다. 문재인이가 이 후쿠시마 오염수에 대해서 뭐라고 보고서를 냈어요? 문재인이가 모르십니까, 진짜? 아, 이거 모르시는구나. 이러면 곤란합니다. 우리가 이 중요한 사실을 문재인 정부 때
후쿠시마 이 처리수가 아무 문제가 없다고 문재인 정부가 보고서를 냈어요. 우리가 이걸 꼭 알고 있어야 됩니다. 또 미국이나 캐나다고 이게 아무 문제 없다는 걸 잘 알기 때문에 입을 다물고 있습니다. 원자력 학회를 비롯해서 국내외 석학들이 다 안전하다고 보증하고 있어요. 아까 어떤 분이 오셔가지고 여기 한 컵, 두 컵 계속 마시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저는 얼마든지 마시겠습니다. 후쿠시마 오염수. 또 엉뚱해 저 태평양 섬나라 아주 조그만 나라 몇 개가 이 후쿠시마 오염수가 문제가 있다고 지적되는데 여러분 중국 공산당이 얘들을 상대로 공작을 한 겁니다. 중국 공산당이 이렇게 무서운 놈들이에요. 저 태평양 섬나라까지 접대 삶았어요. 이 와중에 중국이 부른다고 저 더불어민주당 의원 12명이 쭈루루 달려가서 중국 공산당 시중을 들었습니다. 또 여러분 끝으로 국회의원 103명이 작년 12월 달에 한중의원연맹이라는 이상한 단체를 만들었어요. 우리가 103명이. 아니 중국에 제대로 된 국회가 있습니까? 인민정치협상회의라는 거는 중국 공산당의 거수기 꼭두각시에 불과해요. 그런 놈들이랑 한중의원연맹을 맺은 놈들은 도대체 어떻게 된 놈들입니까? 이 103명 중에 35놈이 국민의힘 의원이에요. 여러분 이 103명 명단을 우리가 반드시 외워서 내년 총선에 국회에 절대 발을 들이지 못하게 해야 됩니다. 그 103놈은 반드시 제거해야 돼요. 일개 국장급 대사가 공갈 협박 내정 간섭을 하고 또 여러분 최근에 어떤 살떨리는 일이 있었습니까? 대한민국의 반도체 공장을 그대로 옮겨서 중국에 짓겠다는 간첩들이 한 200여 명 되는 간첩들이 잡혔어요. 이게 중국 공산당입니다. 중국 공산당이 이 짓을 하는데도 한중의원연맹에서 입도 뻥끗 안 하고 있어요. 저는 그런들 중에 상당수가 중국 공산당 간첩이다! 이렇게 확신합니다. 끝으로 여러분 같이 구호 외치시겠습니다. 싱하이밍 추방하라! 이재명을 구속하라! 민주당은 해산하라! 한중의원연맹 해산하라! 한미일 동맹 사수하자! 천멸중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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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필수. 저는 북한에서 온 사람인데요. 제가 15년 전에 탈북을 할 때 11명이 연길에서 떠났어요. 저희가 떠나가지고 베이징에서 기차를 타고 쿤밍으로 가는 도중에 저희는 11명이 모두 기차칸에서 잡혔었어요. 신분증이 없어가지고. 잡혀서 이제 그냥 뭐 죽는 줄을 알았어요. 그냥 끌려가가지고 북한에 다시 북송돼서. 그래서 그냥 북한 기차인 줄 알고 그 한쪽에 경찰들이 저희를 사이드에 밀어가지고 유리창을 이제 발꿈치로 톡톡 쳐봤는데 도무지 그 유리창은 깨질 기미가 보이질 않고 밖으로 싹 나와가지고 이제 미닫이 문을 열었더니 중국 기차는 달릴 때 문이 잠겨져 있었습니다. 저희가 북한에서 기차를 탈 때는요 달리는 기차에도 문이 열렸어요. 그냥 문을 열고 기차가 이제 전기가 약해서 키로가 한 50km를 달렸어요. 50km를 달리는데 기차역을 떠나면서 최고 속도가 50km이기 때문에 다음 역에 도착하거나 처음 역을 떠날 때의 속도는 한 30km 정도가 나와요. 충분하게 떨어질 수가 있고 떨어지면 자갈밭에 이제 굴르기도 하고요. 그렇게 해서 잡혔다가 저희가 그 역도 모르는 기차역에서 이제 경찰들이 그날 그 시간에 오지를 않아가지고 11명이 100% 이제 그 이름도 모르는 지역에 나와가지고 밤에 브로크라고 하는 중국의 한족이 어찌어찌 해가지고 잡아주는 집에 들어갔는데 여자가 9명이고 남자가 2명이었어요. 남자가 3명이네 여자 8명. 한 명의 남자는 5살이었어요. 그리고 저하고 저보다 한참 어린 친구가 한 명의 남자가 있었고 여자는 고등학생 그 다음에 24살 뭐 27살 그 다음에 아주머니도 있고 또 애 엄마도 있었고 저희가 이제 그 숙소에 들어가 있는데 막 문을 두드려요. 삼촌 막 문을 두드려가지고 이거 공안이 왔는가 속이 막 한 줌만 해가지고 그런데 그 뒤로 브로커아이가 이제 팬티를 입고 막 뛰쳐나왔어요. 그 20살도 안 된 애가
그 자기 나이에 비해서는 이제 덩치가 좀 있는 여자였는데 얘하고 자겠대요. 브로커가 한족 브로커였어요. 얘하고 자겠다고. 얘가 이제 고등학교도 안 졸업했네요. 근데 얘하고 자겠대. 제가 그때 그 맥주병을 잡고 저 브로커의 대가리를 아예 부셔버린다라고 하고 이제 그 중국에서 10년인가 살던 여자가 있어가지고 그게 북한 여자였어요. 탈북자 여자였는데 이 여자가 그까지가 한번 좀 자자는데 좀 자지. 한국까지 가야 되겠는데 저 브로커가 아니면 어떻게 가냐? 저는 이제 중국에서 안 살다가 이제 이렇게 직행이라는 그런 걸로 얻은 사람이어가지고 도무지 그런 게 이해가 안 됐어요. 중국에 와서 내가 탈북자와 함께 한국에 가려고 떠났는데 내가 이 친구들을 안 지키면 누구도 우리를 안 지켜서요. 제가 이 말을 왜 하느냐면요. 그래서 저희는 브로커회를 잡아다가 놓고 우리는 한국에 안 가도 되니 이 여자들 한 명만 건드리면 죽여버린다 그래서 네가 이걸 통역을 해라. 그 중국에서 10년 살다가 온 탈북자 여자가 있었는데 그 어떻게 죽지 않으면 내가 이 한국에서 볼 수 있을 텐데 꼭 그대로를 통역을 해라. 이 안에 있는 여자 한 명만 건드리면 죽여버린다. 근데 이제 씩씩거리고 이제 건드리지를 못했지만 꼭 누군가는 자겠대. 그래서 그 중국에서 10년 살던 여자가 스스로 그 남자하고 브로커하고 잤거든요. 이런 말을 제가 왜 해드리냐면요. 북한 사람들이 이 나라까지 오는 데에는 너무나도 아픈 과정을 거칩니다. 좀 이쁘면 이쁘다고 걷지도 않는 브로커 새끼들이 하룻밤 농락을 하고 정말 많은 그런 과정들이 있었을 거예요. 저희가 올 때도 있었으니까. 저희가 북한에서 일을 열심히 해가지고 한 달을 일했을 때 배급이라도 한 달치 먹을 쌀만 줬으면 지금 아마 여기에 있는 탈북자들의 90%는 오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한 달을 일해서 제가 받은 돈이 3,000원이었어요. 제가 3,000원을 한 달을 일해서 받았는데 제가 저 밑에 40명이라는 숫자를 데리고 일을 했어요. 제 밑에 2,500원, 2,000원, 1,500원까지의 월급을 받는 애들이 있었습니다. 내가 받는 월급이 3,000원에 고양이 담배 한 과기 1,500원에 쌀 1kg가 시장에서 1,500원을 냈어요. 월급을 타면 그 돈으로 다 모아가지고 두부 몇 모를 사고 소주 몇 병을 사서 다 같이 마시고 얼굴이 딸딸해서 집에 들어가면 어머니가 아이고 니들 오늘 월급을 탔네. 이게 다였어요. 아마 저는 이제 부모님들이 한국 사람들이기 때문에 탈북을 생각하지 않고 중국에 왔다가 선거에 참가하지 못했고 저를 잡으러 북한의 함경북도의 반탄과 과장이 연변으로 넘어왔고 중국의 조선족 애들이 저를 지켜주던 애들이 잡혀 들어갔어요. 북한 보위부에 잡혔어요. 연길이 중국에가. 그래서 어차피 북한에 가면 정치범으로 죽을 것이고 그럴 바치고는 한국으로 오는 길을 택하면 50%는 살 수가 있고 50%는 죽을 수가 있다라는 5대5의 확률이 있어서 여기로 오게 됐는데 이 중국 대사관 앞에서 제가 왜 이런 얘기를 드리냐면요. 6.25의 원한도 너무나도 가슴이 아프게 뿌리박아 있고 탈북민들에게 너무나도 수치스러운 치욕을 주고 탈북민들을 너무나도 짐승만도 못한 대접을 했던 그 국가가 중국이기 때문에 탈북민들이 저 북한의 김일성이나 김정일이나 그들에게 충성을 어쩌해서 다 했는데 돌아온 것은 자식들에게 밥 한 끼 배불리 먹일 수 없는 배급날이 돼서 배급소에 갔는데 빈자루를 들고 가서 서 있어도 배급소에 쌀이 없어서 다시 빈자루를 들고 돌아와야 되는 그 엄마들이 그 부모들이 목숨을 걸고 탈북해야만이 되는 또 탈북을 할 때 반드시 걸쳐야만이 됐던 그 중국 공산 국가를 우리는 너무나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잡히면 그냥 단동이나 장백이나
동원을 걸쳐서 북송이 되고, 북송이 되면 잘하면 단련되고 감옥에 가야 되고, 정말 온갖 몸수색을 다 당해가면서 중국에서 탈북민 한 명을 잡으면요, 나무 세리빵을 줬어요. 3리빵. 탈북민 한 명을 중국 공산당에 고발을 하면요, 그 사람이 받는 돈이 나무로 세리빵이었어요. 그러면 김정일이가 중국 공산당에 탈북민 한 명을 잡아주면 나무 세리빵을 주겠다라고 하면 중국 공산당이 2리빵을 떼먹고 신고를 한 놈에게 1리빵을 줍니다. 중국의 나무가 엄청 귀했거든요. 예, 저는 이 자리에 서면요, 그냥 지금도 이 나라에 오지 못해서 중국에 숨어있는 탈북민들이 있을 것이고, 제가 한 달 전에 탈북민 한 명이 비행기로 제주도를 왔어요. 이 정도는 말해도 되기 때문에 얘기를 드릴게요. 저희가 제주도에서 바로 이렇게 안내를 해서 합동조사 본부에 이제 이관이 됐는데, 7월 7일 날 저희가 이제 통일부에 등록되어 있는 사단법인 허가를 받다 보니까 7월 7일 날 통일부 개원 24주년 탈북민을 위해서 만들어진 그 하나원이 만들어진 게 24년이 됐다 그 말이에요. 저희가 그게 초대장을 받아서 7월 7일 날에 들어가면 아마 제가 그 친구를 볼 수 있을지는 모르겠는데, 저 중국 공산당이 정말 인권이라는 두 글자 앞에 조금이라도 자세를 발휘했다면 수많은 탈북민들이 중국에서 잡혀서 나가고, 중국에서 말도 모르는, 마음에도 들지 않는 그 한족놈들에게 강제로 끌려가서 아기를 낳아야 되는 그런 비극이 만들어지질 않았을 겁니다. 1950년 6월 25일은 여러분들이 두 눈을 뜨고 저 북한과 중국 공산당과 러시아의 지원을 받은 김일성의 그 공산 군대로부터 눈을 뜨고 부모 형제가 갈라졌다면, 지금은 저 중국 공산당 때문에 북한의 주민들이 총포탄이 터지지 않는 지금 부모 형제 자식들과 갈라져서 자그마한 강 하나를 넘으면 내가 낳은 자식을 볼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넘어가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저희에게는 그런 아픔이 또 있고 그런 원한이 또 자리를 잡고 있어요. 저도 북한에 형제들이 있었는데 형제 한 명이 저 때문에 2012년에 죽었습니다. 저와 이제 정말 싸움을 많이 했던 제 바로 이 형이 제가 보낸 돈을 받고 친구들과 술 한잔 먹고 동생이 있는 곳에 가서 살고 싶다라는 그 말 한마디로 탈북을 한다라는 오명을 뒤집어 쓰고 감옥에 가서 죽었습니다. 그래서 형의 원한을 갖겠다고 이 길에 나선 지 10년이 됐습니다. 근데 원한을 아직 갖지를 못했어요. 근데 형의 원한을 갖기 전에 제가 살겠다고 찾아온 대한민국이 그 중국 공산당에게 아부를 하고 그 중국 공산당의 대사 따위에게 무릎을 꿇고 앞발을 비비는 그런 이 땅에 제1야당의 당수가 있다라는 게 너무 우리를 분노케 했고, 바로 제1당의 국회의원들이 중국에 찾아가서 인권 유린의 상중거인 티베트에 찾아가서 여기는 전혀 인권에 문제가 없다, 그것은 70여 년 전의 문제다 라고 얘기를 하고 돌아온 도종환이를 비롯한 저 더불어 쓰레기만 넘어던 민주당의 국회의원들을 함께 비탄하고자 저희는 이 자리를 만들었습니다. 저희는 어떤 정치적인 목적도 없고 저희는 어떤 이념을 가지고 이 말을 하는 사람들도 아니고 저희는 단지 인간의 생명이 저런 한 줌도 안 되는 정치인들의 손에서 농락당해야 된다는 게 너무나도 원망스럽고, 그 인간의 삶을, 그 인간의 생명을 저 중국 공산당의 한 줌도 안 되는 공산당 그 체제에 또다시 유린당해야 된다는 게 너무나도 분하고 해서 이 자리를 또 저희는 해마다 지키고 있습니다. 또 이 말을 하는 이유는 바로 제 옆에는 남대문 경찰서의 경찰분들이 계세요. 저분들이 탈북민이 뭐고 저분들이 탈북민들이 이 나라에 올 때까지 어떤 과정을 거치는지 알겠습니까?
여러분들은 알겠지만 저는 대한민국에 지금 일요일 저희들 때문에 쉬지 못하고 이 자리에 나와 있는 경찰분들에게 이왕 쉬지 못하고 나와 있으니까 이왕 나와 계시는 거 저희의 목소리를 딱 한마디만 들어주시라 는 의미로도 이 말을 한 거예요. 우리 대한민국 국민 여러분들, 탈북민들 중에 사기꾼도 있고 탈북민들 중에 도둑놈도 있고 탈북민들 중에 말쟁이도 있고 대한민국 사람들 중에 말쟁이도 있고 이거는 너가 탈북민이냐 너가 대한민국 사람이냐 이 문제가 아니에요. 그런데 대한민국에서는요 대한민국 사람이 마약을 해도 대한민국 사람이 사기를 쳤을 때 와 탈북민이 사기를 쳤을 때 탈북민 아무개씨라는 기사로 탈북민들이 참 내가 탈북민이구나 나는 대한민국 사람이 아니고 나는 탈북민이구나 자꾸 이렇게 만드는 언론인들이 있습니다. 그렇게 만드는 정치인들이 있습니다. 대한민국에 온 탈북민들은 탈북민이기 전에 대한민국의 국민이며 그들보다 대한민국에서 자율의 소중함을 더 많이 알 사람은 없을 거예요. 그래서 이 자리에 있는 대한민국 국민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옆에 있는 탈북민들을 좀 더 따뜻하게 생각해주는 그런 분들이 됐으면 좋겠고 또 이 자리에 있는 탈북민들은 대한민국이 내 나라고 대한민국이 있어서 내가 이 밥에 고깃국이라도 먹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내가 대한민국을 위해서 조금 더 할 수 있는 거는 뭐 없을까? 이런 탈북민들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말씀 드리면서 다음 순서 좀 갈게요. 한미동맹의 장은수라고 하는 청년, 제가 청년들이 돼서 먼저 좀 올리는 거니까요. 여러분들이 이해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잘 몰라서 소개를 해주시고, 그렇게 소개 좀 해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한미동맹 청년단 장소호입니다. 네, 저 긴 말은 안 하겠고 어차피 이전 사람들이 제가 아는 거 다 말했으니까 이거를 영어로 해서 이거 중요한 내용이잖아요. 이 중요한 내용을 국제적으로 알리고자 영어도 하고 한국어도 해서 이 자리에 발표하고자 합니다. 잠깐만, 저 대표님, 이 스피커를 이 친구가 영어로 얘기할 때만 맥스로 좀 올려주시고 영어가 끝나면 다시 원위치 해주십시오. The Chinese Communist Party allied with North Korea and invaded South Korea. 중국 공산당은 북한과 한패가 되어서 남한을 침공했습니다. And because of that, the North Korea is now under a human rights violating government, and that we are left a divided nation. 그렇게 돼서 지금 북한은 인권 말살의 정부 아래 신음하고 있고 지금 이 나라는 분단된 국가로 남아져 있습니다. The leftist government, the leftists always ask for apology from Japan. But where's the apology from China? Why don't you ask apology from the Chinese Communist Party that invaded the South Korea? 이 좌파들은 항상 일본 보고 사죄하라고 요구하는데 왜 중국 사람한테 사죄하라고 요구하지 않습니까? 왜 사죄하라고 요구하지 않습니까? 중국은 대한민국을 침공한 적국입니다. 적국이에요. The Chinese Communist Party overtook the Singapore, and it is always seeking to invade the Taiwan. And after Taiwan is the Republic of Korea. 중국은 싱가포르를 점령했고 싱가포르 다음은 대만을 노리고 있습니다. 이러고 대만을 점령하면은 다음은 대한민국입니다. 중국은 항상 대한민국을 노리고 있습니다. In this situation, it is unacceptable that Lee Jae-myung went to Xing Haiming. He went to Xing Haiming, bowed to him, served him like a dog of China. 이런 상황에서 이재명은 저 싱하이밍 대사관이 왔다고 해서 싱하이밍한테 가서 허리를 굽히고 급식 걸면서
중국의 개처럼 일했습니다. This is unacceptable. This is unacceptable. 이건 용납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The Chinese Communist Party is the enemy of the free world. 중국 공산당은 자유세계의 적입니다. 자, 이제 여기서 마치고 해서 제가 그걸 한 번만 마지막으로 해서 끝내겠습니다. 저희는 그 중국 공산당을 The Chinese Communist Party라고 해서 줄여서 CCP라고 부르는데 한번 같이 따라해주세요. CCP out! CCP out! CCP out! 시진핑 out! 리재명 out! 싱하이밍 out! 네, 한미동맹 청년당 장성혁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 소리는 머리 채주시고요. 다음은 공자학원 실체 알리기 운동본부의 이동수 고모님하고 무학여고 애국동지의 김지훈 대표님 두 분들이 올라오셔가지고 준비한 성명서를 좀 낭독을 하겠습니다. 조심히 올라오십시오. 조심 올라오세요. 네. 공자학원이라는 게 뭔지 이제 돌아가시면 한번 검색들도 해보십시오. 공갈 협박, 애정 단속, 싱하이밍 추모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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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는 분노한다. 지난 6월 8일은 6.25의 점령국 중국으로부터 다시금 국가적 치욕을 당한 날이다. 대한민국 국회의원 과반수가 넘는 의석을 차지한 제1야당 대표 이재명이 겨우 국장급인 중국 대사 싱하이밍 앞에서 공손하게 두 손을 모으고 대한민국을 겁박하는 소리를 경초했다. 이재명의 참모들은 그걸 꼼꼼하게 받아 적었다. 개망신이라는 단어 말고는 이 장면을 제대로 표현할 길이 없다. 싱하이밍은 오만불손한 자세로 무려 15분 동안이나 공갈과 협박을 늘어놓았다. 힘에 의한 대만 현상 변경에 반대한다는 우리의 입장이 한중 관계를 어렵게 한 원인이라고 깡짜를 부렸다. 미국이 승리하고 중국이 패배할 것이라는 배트는 분명히 잘못된 판단이라고 노골적으로 협박했다. 최근 한국의 대중국 무역 적자가 확대되는 원인과 책임도 한국에 있다고 우겼다. 이에 대해 이재명은 지역 안정을 위해 계속 노력해 달라는 어처구니 없는 말로 해답했다. 지역 안정을 해치는 주범은 바로 중국 공산당이라는 사실을 일부러 외면한 것이다. 이재명은 일본 후쿠시마 원전 처리수 방류와 관련해서는 가능하면 목소리도 함께 내고 또 공동의 대응책도 강구해 봤으면 좋겠다고 반일 선동을 공모했다. 이와 동맹에 반대하고 중국 공산당과 함께하겠다는 반역적 입장을 분명히 천명한 것이다. 우리는 더불어민주당의 지속적인 친중 행각을 똑똑히 기억한다. 문재인 정권은 중국 공산당에게 소위 3불 1한을 선서하고 대한민국의 안보를 위험에 빠뜨렸다. 문재인은 2017년 12월 시진핑에게 불려가서 3박 4일 10개의 식사 중 8개나 소위 혼밥을 하고 수행원들이 폭행을 당하는 수모를 겪고도 얌전하게 침묵했다. 제2의 산전도의 굴욕이었다. 중국 공산당은 공공연하게 대한민국의 독립과 주권을 무시하고 복종을 강요한다. 우리의 주권적 결정에 대해 사사건건 시비를 걸고 공갈과 협박을 자해한다. 사드 배치를 반대했다.
나토 정상회의 참여를 반대했다. 인도 태평양 경제협력체 참여를 반대했다. 반도체 동맹 참여를 반대했다. 대한민국을 속국으로 여기지 않고서는 감히 보일 수 없는 기고만장한 작태이다. 중국 공산당은 인류를 상대로, 전 세계를 상대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전쟁, 소위 초한전을 벌이고 있다. 세계 각국에서 간첩질, 도둑질을 일삼고 남의 나라의 영토와 영해를 제거시려고 우기며 주먹을 휘두른다. 여기 이런 놈들이 작게 생각합니다. 중국 공산당은 자국민도 노예로 만들어 착취 억압하는 조직 폭력배들이다. 티베트족과 위구르족을 상대로 민족 자체를 말살하는 만행을 저지르고 있다. 수용소에 가둬 강제 노동을 시키고 산채로 장기를 적출하고 부녀자들과 심지어 아동들에게까지도 온갖 잔악한 짓을 일삼는다. 일국 양제의 약속을 짓밟고 홍콩인들의 자유와 인권을 유린했다. 자유 대만에 대해서는 수시로 군사적 도발과 함께 전쟁 위협을 가하고 있다. 국민을 숨막히게 하는 감시와 통제, 상상을 초월하는 부패와 빈부격차, 그리고 기독교, 불교, 이슬람교, 파른 등에 대한 가혹한 박해로 인해 중국인들의 꿈은 중국을 탈출하는 것이 되고 말았다. 다행히 윤석열 대통령은 후보 시절부터 우리 외교 안보의 중심축이 미국이라야 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밝혔다. 사드 배치에 대해서는 명백히 우리의 주권적 영역이라며 수평적 대중관계를 강조했다. 사드 배치 철회를 주장하려면 국경에 배치한 장거리 레이더를 먼저 철수하라고 중국 공산당의 억지를 정면에서 통박했다. 우리는 한미일 정상이 작년 11월 13일 푸놈펜 정상회담에서 발표한 공동성명에 주목한다. 한미일 3국의 동맹이 자유와 인권의 가치를 공유하는 안보, 경제, 기술 동맹임을 분명히 했다. 한반도와 동북아뿐만 아니라 인도 태평양 지역에서의 포괄적 협력과 적극적 역할을 다짐했다. 미국을 중심으로 한 자유진영과 중국 공산당의 결전을 앞두고 대한민국의 안보와 번영을 위해 필수적인 장치가 마련된 것이다. 우리는 대한민국 국민 모두와 함께 이 성명을 열렬히 환영하며 자축한 바 있다. 중국 공산당의 패망을 알리는 조종이 요란하게 울고 있다. 온 인류가 중국 공산당의 만행과 폐악질에 눈을 떴다. 자유민주 진영과 중국 공산당의 세계적 대결이 절정을 향해 치닫는 중이다. 중국 공산당의 몰락이 임박했다. 자유민주 진영과 중국 공산당이 동행하던 시대, 그래서 우리가 안보는 미국, 경제는 중국이라며 양다리를 걸칠 수 있던 시대는 끝났다. 안미 경중이 아니라 한미일 안보 경제 기술 공동체의 시대다. 윤석열 정부에 엄중하게 요구한다. 공갈과 협박으로 내정 간섭을 일삼는 싱하이밍을 즉각 추방하라. 반일 선동에 가담하여 친중 반역하는 이재명을 즉각 구속하라. 구속하라. 자유민주주의 만세. 한미일 동맹 만세. 대한민국 만세. 천멸중공. 천멸중공. 2023년 6월 25일 CCP 아웃 공자학원 실체 알리기 운동본부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저 다음은 우리 그 공실관의 불경 대표를 맡고 있는 우리 강석정 목사님, 예. 그리고 그 다음에는 이제 김희주 고모님 자유 발언들 준비해 주시고, 예.
아니, 김희주 어머님은 좀 계셨다가 그러면 예, 두 분 하고 나면요 저희가 6.25 노래를 부르면서 마지막 퍼포먼스를 하고 마무리를 할 겁니다. 네, 마지막까지 잘 좀 질서 있게 참여해 주십시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부산에서 올라오고요. 제가 아침에 5시 40분 차를 타고 서울역으로 왔습니다. 인천에 가서 제 제자가 교회 목회를 하고 있어서 거기서 예배를 드리고 곧장 제가 이곳으로 왔습니다. 원래 이게 코레일이 토요일하고 주말에는 교통비 할인이 안 됩니다. 그래서 주중에는 할인이 되는데 경로구에 30% 할인되는데 이 주말에는 할인이 안 돼요. 그래서 교통비만 하더라도 제가 왕복으로 끊으면 12만원 정도 들어갑니다. 제가 간단히 말씀드리면 부산에서 지금 제일 중요시 여기는 것이 2030년 월드 엑스포입니다. 이 월드 엑스포에 대해서 우리가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고 월드 엑스포가 성공하게 부산에 유치만 되면은 대한민국이 초일류 정상국가로 가는 것은 틀림없고 G2로 가는 것이 틀림없습니다. 일자리 창출이 50만 개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경제적 창출이 61조 원이나 우리가 경제적 효과가 있습니다. 그리고 관광객이 5천만 명이나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적어도 6개월 동안 우리 대한민국은 경제가 팡팡 돌아갈 수 있게 되고 대한민국이 새롭게 거듭나는 큰 대회가 되는데 지난 19일 날 제가 서울에 와서 국회의사당, 광화문, 그리고 청와대, 그리고 서울역에서 우리 기독교 봉사단이 와서 퍼포먼스를 하고 홍보 유치 활동을 하고 갔습니다. 그날에 대통령께서 프랑스 파리에 가서 제4차 PT를 가지고 영어로 연설하고 하는데 KBS 기자라는 사람이 뉴스 보도를 하면서 부산 엑스포라는 말을 안 하고 북한 엑스포라고 말을 했어요. 이게 말이나 됩니까? 이 언론이 이게 말이나 됩니까? 네? 중국 공산당이 우리 대한민국에 어떻게 침략을 하고 어떻게 해악질을 했는 것이 이게 정확하게 기자라는 사람들이 방송 언론이라는 것들이 정확하게 보도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게 왜 편파적으로 보도하고 국민이 내는 시청률을 가지고 지네들 월급 타먹고 지네들 퇴직금 타고 지네들 뭐 억대 어떤 연봉을 받고 있으면서도 왜 그런 그따위 짓을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이제 이것은 우리 국민들이 좀 깨어나야 된다는 말입니다. 우리 국민들이 잠자코 입을 다물고 가만히 있으면 안 됩니다. 부산도 처음에 서울특별시 다음에 부산광역시라고 했는데 부산도 인구가 점점 줄어들어서 지금 부산 인구가 350만이 안 됩니다. 지금 부산 인구가 320만 명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국민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나온 우리 애국 동지 여러분, 이제 이 모든 것이 중국 공산당 문제가 되겠지만 우리 내부적으로도 우리 국민들 스스로 깨어나야 됩니다. 제가 구호 외치겠습니다. 국민이여 깨어나라! 깨어나라! 국민이여 깨어나라! 깨어나라! 국민이여 깨어나라! 깨어나라! 감사합니다. 우리 허원도 대표님 어디 가시면 안 돼요. 허원도 대표님 어디 가시면 안 돼요. 왜 저 눈길도. 허원도 대표님 어디 가시면 안 됩니다. 우리 다음은요 공실번에 김희주 고모님 자유발언 있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허원도 대표님 앞에 좀 잠깐 계시고 다음은 오이박사의 장경덕 상임고모님 어디 계세요? 앞에 좀 나와 계십시오. 안녕하십니까. 공자원 실체알려운동본부 김희주 고문입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사랑하는 시민 여러분, 지난 6월 8일 중국목 폭언 한 발이 이곳 명동에 터졌습니다. 싱하이밍 대사의 미국 편에 서면 반드시 후회한다는 협박성 망언이 우리의 애국심을 건드렸습니다. 우리말로는 미국만 믿고 까불다가는 큰코 다친다는 겁박성 훈수에 그만 우리의 민족 감성선이 촉발되었습니다. 그것이 어찌 순간적인 입놀림에서 튀어나온 인사이겠습니까? 그건 중국의 본색, 곧 우리의 역사를 지우려는 동북공정과 세계 재편한 꿈을 꾸는 중국몽을
은연 중 가장 리얼하게 드러낸 철저히 계산된 발언이자 속셈인 것입니다. 이는 우리나라의 주권을 우려한 심각한 참사입니다. 이는 우리의 가치관을, 자존심을, 미래의 삶을 참견한 무례한 내정 간섭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또 더욱 가관인 것은 중국 대사관 만찬성에 지발로 걸어 들어간 제1야당 대표 이재명이라는 자의 꿀벌전입니다. 저자는 중국 논의에 부하내동하여 우리나라의 정체성을 부인하고 국경을 모욕하는 대사의 혼신을 들이며 두 손 모으고 눈만 깜빡이는 저 굴종적인 모습이 온 세상에 중계되었습니다. 저쯤 되면 국가는 안주기도 없고 제법에만 관심 쏟는 돌팔이 정치인이라고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국민 여러분, 시민 여러분, 공자하고로 돌아옵니다. 공자하고는 신대사가 아끼고 아끼는 중국 비밀 족보 기관입니다. 그 설립 명분이야 양국 문화 교류 증진, 우호 협력 강화 등 다 듣기 좋은 말입니다. 그러나 신대사는 중국몽 실현에 전력 투구하고 있습니다. 모택동 찬양과 공산당의 은혜가 동해바다보다 뒷내란 노래를 틀어놓고 6.25는 한미 원조라고 미워하는 등 진중 영향력 확대에 정신이 팔려있을 뿐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공자학원에 딱 좋은 환경을 갖추었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공자란 이름만 들어도 존경심을 표하는 경향인데다가 거기에 장학금, 운영비 지원, 유학 깔성 등 각종 혜택을 먹잇감으로 던져놓으니 중국어 배우자고 부산을 떨며 줄을 잇게 됩니다. 공자학원을 마치 세상 학당인 줄 알지 설마 중국 공산당 찬영학원을 위하 의심조차 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를 간파한 우리 공자학원 실체 알리고 운동본부와 중국 아웃 CCP는 찬바람 더운바람 가리지 않고 길거리에서 수년 동안 줄기차게 외쳤습니다. 공자학원은 공자가 없는 한낱 중국 공산당의 통일전선 공작기구라고 말입니다. 처음 우리의 목소리는 배알이 없는 외침이었지만 날이 갈수록 달이 갈수록 그 울림은 더욱 깊고 더욱 높게 퍼지고 있습니다. 속담에 작은 물방울이라도 오랜 기간 같은 자리에 떨어지면 볼의 구멍을 뚫는다는 말대로 무단한 우리의 외침에 마침내 우리 국민들은 비로소 공자학원이 그냥 공자학원이 아니로구나, 중국 공산당이라구나 깨닫게 되었습니다. 공교롭게도 신대사의 이번 오만한 발언은 공자학원이 바로 중국 공산당 한국 지부임을 실토한 꼴이 되고 말아 공자학원은 더 이상 이 땅에 공자학원이 있을 명분도 이유도 사라졌습니다. 싱하이의 대사는 들으시오. 얼마 전 시진핑은 중국 브리턴 국무장관에게 국가 간 상호 존중하고 성의를 다하자고 했는데도 진 대사는 비록 대한민국에만 중국 배팅 운운하며 외교상 갑질을 서슴지 않았소. 또 우리 대통령을 보고 속되게 불령치라고 했죠. 외교상의 예가 아니면 말하지 말라고도 했거늘 어찌 공자학원 운영한다면서 공자의 미래 물음도 모른단 말이오. 그들에게 다시 돌려주겠어. 그 주둥이 닥치시오. 주둥이 닥치란 말이오. 또한 입에 침에 마르기도 전에 딴소리하는 거짓쟁이 이재명에도 경고합니다. 중국통은 무슨 중국통이요, 그건 개꿈이요. 얼른 깨어나 그 경박한 인놀림을 닫고 진정성 있게 국민 앞에 사죄하시오. 징대사에게 허리 굽혀 혼신을 듣던 그 공천한 자세로 국민에게 사죄하시오. 국민 여러분, 시민 여러분, 오늘은 6.25 73주년 기념일입니다. 400년 전 이순신 장군께서는 아무리 평화롭게 살더라도 전쟁을 잊으면 위태로워진다고 경고했습니다. 오늘날 되새김없는 공산주의의 망령을 잊으면 반드시 위태로워진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공산주의는 인간 본성에 바라는 달콤한 환각체이기 때문입니다. 거기에 빠지면 개인과 사회는 물론이고 국가가 파탄납니다. 자유가 엎어집니다. 우리의 미래가 막히게 됩니다. 이제 곳곳에 드리운 공산당의 음흉한 그림자를 한시바퀴 주어야 됩니다. 그리고 중국 공산당을 따르는 이 땅의 주사파 무리들도 깨끗이 도려내야 합니다.
여기에 모이신 여러 우국 중정의 열사들이 반드시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결기를 다지기 위해 다같이 힘차게 복장합시다. 싱하이밍 대사 죽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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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자학원 철폐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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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저희가 소리 좀 올려라. 소리 좀 더 올려. 저희가 여러분들 홍콩 아시죠? 홍콩 범죄자 인도법을 중국에서 통과시킬 때 홍콩에 200만 시민들이 들고 일어났어요. 200만 시민. 시대혁명이라는 그 다큐멘터리가 있는데 저희가 짤막하게 여러분들이 좀 홍보 영상 좀 한번 좀 틀어드리고, 그리고 이제 우리 헌도 대표님 어디 갔습니까? 여기 앉아 계실래요? 그냥. 자, 그러면 저희가 시대혁명이라고 하는 그 홍콩의 역사예요. 살아있는 역사. 곧 저희가 여기서 침묵을 하거나 관심을 두지 않으면 대한민국의 역사가 될 수도 있습니다. 소리 좀 켜서 틀어주세요. 길지 않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6.25 노래로 또 이제 마무리를 좀 할 거고, 남은 발언 한 분 정도 있으면 이제 정리를 잘해서 주세요. 많은 분들이 얘기했기 때문에 똑같은 말을 계속 하기는 좀 그래가지고 먼저 이거 틀어주세요. 네, 조금만 기다리세요. 네. 소리 안 나와요? 소리가 안 나와? 나오는 거예요? 자, 틀어봐. 틀어주세요. 자, 중국 대사관에 들리게끔 틀어주세요. 예. 저희는 저 일이 일어날 때 온밤을 앉았어요. 저 14시간을 저희가 실시간 생중계를 했는데 20대 아이가 중국 공안이 쏜 고무탄에 눈이 나가고요. 14살 아이가 중국 공안이 쏜 실탄에 맞아서 죽습니다. 그렇게 홍콩은 자유라는 것을 부르짖으면서 대한민국의 5.18 유족들에게 이런 얘기를 하죠. 임을 위한 행진곡을 부를 테니 5.18이 함께 해달라고. 그러나 대한민국에서는 저 홍콩의 자유를 부르짖던 그들과 함께한 5.18을 떠나서 민주화의 전사들은 단 한 명도 없었어요. 자, 다음은요. 여기 갑자기 저희 여기 오이박사라고 하는 단체 활동을 하는 의학박사 장경덕 여기 어르신이 한 말씀만 좀 하고 싶다 해서 없는 순서 잠깐 기우겠습니다. 여러분들 양해 좀 부탁드리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저희 6.25 노래를 부르면서 마무리를 할 겁니다.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그리고 탈북민들 여러분,
잘 오셨습니다. 서해의 원적은 환경남도 장진군 동화면 입성리입니다. 그래 72년 전 어머니 뱃속에서 흥남으로 나와서 흥남에서 배를 타고 부산으로 와서 부산에서 51년에 출생했습니다. 이 여러 가지 사연 많지만 여러분들 자유를 찾아서 그리던 남한 땅에 왔는데 여기가 벌써 빨갱이 소굴이 됐습니다. 우리들의 잘못 살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여기 와서 한 말씀 드리고 싶은 것은 중국은 없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중국이라는 말은 우리 삼국사기에도 나오지만 고조선을 이었던 고구려가 처음으로 역사책에 썼던 게 중국입니다. 중국이라는 말은 우리나라 말로 가운데 나라, 그 말의 한 갈래가 한가위라는 말이 우리한테 지금도 쓰고 있죠. 가운데 나라라는 말의 뜻, 그것을 풀이하면 중국이 되고 그것을 음차해서 우리 말로다가 쓴 게 우리 문자로 적은 게 고구려입니다. 고구려를 어떻게 읽습니까? 까오리라고 읽습니다. 까오리. 그러니까 수천 년 전에 고구려 땅에서는 자기 나라를 까오리라고 했습니다. 이 세상의 중심국가 주변에 많은 제후국을 거느린 까오리, 중국, 고구려, 고려라고도 썼죠. 그것이 남아서 우리나라 지금 영어 이름인 코리아가 됐고, 중국은 그럼 뭐냐? 진화입니다. 진화. 곁가지라는 지자에다가 나라 나자를 써서 진화. 그것이 진화라고 읽고 영어로다가 CHINA 해서 지금 차이나라고 읽습니다. 그게 진화입니다. 수십 년 전만 해도 우리 어렸을 때는 동중국해가 어디 있고 남중국해가 어디 있습니까? 남진화해, 동진화해였었습니다. 여러분들 모두 학교에서도 그렇게 배웠고 그렇게 썼습니다. 일본 사람들도 그렇게 썼습니다. 우리가 지금 이 지경이 된 것은 우리가 역사를 제대로 공부하지 않았기 때문이고 관심을 두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역사를 우리 찾아서 배워야 합니다. 제가 의사지만 우리나라 역사에 뭐가 잘못됐다 생각해서 최근에 한 10여 년 이상을 역사 공부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많은 걸 깨우쳤는데 지금 중국 애들이 쓰는 한자 걔네들 글자 아닙니다. 우리 조상들이 만든 문자입니다. 공자가 누굽니까? 동이족입니다. 그래서 제 나라 산동 사람들은 우리하고 비슷합니다. 이런 역사, 잊어버린 역사, 일본이 감추고 2조 500년 동안에 말살시켜놨던 그러한 우리의 잊혀진 역사, 이런 것을 배워야 합니다. 이 세상에서 진화 애들이, 중국 애들이 가장 무서워하는 나라가 어디입니까? 대한민국입니다. 우리 족속 동이족들을 가장 무서워서 만리장성까지 쌓지 않았습니까? 그것이 증거입니다. 우리가 볼 수 있는. 수나라가 누구 때문에 망가졌습니까? 당나라가 누구한테 망했습니까? 우리가 단합해서 그들과 겨루었을 때는 항상 이겼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뿔뿔이 흩어지고 권력 싸움 하다가 영계 소문이 죽은 후에 그 아들들 빨리빨리 하려나. 마지막 퍼포먼스 좀 하고 노래를 저희가 퍼포먼스하고 노래를 함께 할 겁니다. 예, 원장님 그냥 노래를 거기서 하시고 저희는 여기서 저희대로 화면에서 이제 저희가 여기서 따로 할 일이 있어요. 그 손에 거 놓고 그 손 거 놔라. 손에 거 놔라고. 그 손.
손에 피켓인가? 바닥에다가. 자, 저 봐라. 여기 칼. 자, 저는 저희 6.25 노래를 부르면서 여기는 저희가 현수막이에요. 인공기와 중공기를 상징하는 현수막을 만들어 왔는데 저희가 오늘 중국 공산당을 규탄하는 마지막 퍼포먼스로 이 중공기를 형상한 현수막을 찢어버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노래는 요 아래서 원장님이 불러주시고 지금 노래와 함께 갈게. 노래 가면서 노래 지금 들어. 6.25 노래 함께. 6.25 노래를 아시는 분들은 따라 부르시고 모르는 분들도 계시니까 모르는 분들은 알아서 여자가 일어나서 저 다리도 아프니까 저기 또 다리 아픈 분들도 계셔. 잠시 일어나도 되겠어요? 예, 마지막이니까 여러분들 일어나서 6.25 노래 함께 따라하면서 여기서 카메라맨들은 자리를 자유롭게 올라갔다 내렸다 저희가 다 잡아주세요. 아이? 자, 갑시다. 노래 가자. 노래 가자고. 잠깐만. 노래 먼저 가고 노래 맞춰서 치실 테니까. 소리 이빨 하라 소리. 노래 나오면 딱 치세요. 원장님 노래 나오면 딱 치세요.
수고했다. 뭐, 원한이 막 외친 것 같아. 그래, 찢은 것도 찢고, 찢은 것도 찢어라. 여러분들 피켓을 다 치고 계시고요. 카메라를 치신 분들, 우리 엄주천 기사님이랑 해가지고, 위에서 이분들 사진 한 장만 딱 내려다 찍어주시면 멋있을 것 같아요. 피켓은 여러분들이 가슴에 딱 높이로 드시면 좋아요. 가슴 높이로. 이렇게 높이 들지 않으셔도 돼요. 팔 아프니까. 가슴 높이로 드시고 저희가 구호를 한번 외치고 마무리를 하겠는데요. 이렇게 그리고 카메라 지신 분들은 여기 참여하신 분들 상대로 카메라를 좀 돌려주시면 좋을 것 같겠고, 예. 그리고 이 화면 다 잡을 수 있는 위치를 잡아주십시오. 예. 그리고 카메라대가 좀 작으신 분들은 여기에 올라오셔도 됩니다. 저희가 마지막 구호를 6.25 전범 중국은 사죄하라 하면 여러분들이 사죄하라 하고요. 사죄한 다음에 저희는 뭐 그 돈 받고 싶을 생각도 없고 그냥 사죄했으니까 이제는 니네 집으로 가라. 차이나 고함 하면 여러분들이 가라 또는 떠나라로 이렇게 할 건데 한 번만 딱 연습하고 그 다음에는 정식으로 하고 마칠 겁니다. 여러분들이 잘해주셔야 발발할 건데요. 6.25 전범 중국은 사죄하라! 예, 연습 안 해도 될 것 같으네. 6.25 침략국 중국은 당장 이 땅을 떠나라! 예, 피켓을 가만 치고 있지 마시고 어깨 딱 자기 가슴 높이에서 떠나라 이렇게 해주시고 이렇게 안 해서도 돼요. 예? 다시 한번 6.25 전범국 중국은 사죄하라! 6.25 침략국 중국은 당장 이 나라를 떠나라! 차이나 고함! 고함이 뭔지는 아시죠? 이거는요. 그냥 따라하는 거 아니죠. 차이나 고함! 예, 아까 다 수고하셨는데 이제는 저희가 마칠 이제 내려가셔도 돼요. 내려가시고 이제 저희가 딱 해산을 하면 이제 딱 질서 있게 여러분들 가셔야 돼요. 이제 사고 나도 안 되고 피켓은 피켓대로 저기 테이블에 놔주시면 감사하겠고 또 여기 북한에서 오신 분들은 저기 잠깐만 기다려 주시고요. 그리고 여기 또 각 팀별로 오신 분들은 알아서 팀별로 회식을 하고 가시든 알아서 잘 가시고 여러분들의 오늘의 이 목소리가 반드시 저 거대한 중국이라고 하는 공룡의 배를 가르고 그 중국이 대한민국 국민들에게 두 무릎을 꿇고 사죄하는 그날을 만들 거라는 그런 믿음으로 저희는 오늘 이 자리에서 이 행사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준이가 이제 마무리를 하고 영상 마무리를 하고 그리고 담배한테 피우고 그리고 이제 주사 한번 하고 이제 마무리해라. 이상 중국 대사관 앞에서 집회를 마쳤습니다. 6.25 전범 중국은 사죄하라. 중국 원전 폐기물 서해 방류 규탄한다. 오늘은 6.25 73년이 됐습니다. 잊지 말자 6.25 전범국 중국은 사과하라. 중국을 규탄하는 집회를 했습니다. 중국 규탄하는 집회를 중국 대사관 앞에서 했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시청자 여러분 대단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